자, 원가의 그 개념과 특징은, 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근데 제품 만들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 비정상적으로 왕창 들어간 거는 원가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생산하고 관련돼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돈이 들어가야 돼. 금전 지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제품 생산과 관련돼야 돼요. 생산에 관련되지 않는 거, 뭐 이자라든가 뭐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원가에. 정상적인 그 경제적 자원의 소비인데, 비정상적으로 뭐 파업이나 재해로 인한 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원가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거다. 그럼 원가의 분류는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있어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물적 요소, 원재료비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자, 빵 만들 때 밀가루. 그 다음에 노무비는 자, 농업인은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니까 임금이죠. 임금. 그 다음에 경비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비하는 원가 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거. 여러분들 그 뭐 전기, 수도, 가스, 세금, 뭐 임차료, 하여튼 공장에 들어가는 그 밖의 것들. 대표적으로 빵 만들 때 밀가루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그 밖에 거는 경비예요. 이건 이제 뜻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의해 소멸된 원가, 소멸이 됐어. 근데 미소멸 원가는 재고 자산이에요. 이 소멸 원가는 그냥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품 만드는 제품 중에 얼마나 팔렸느냐 그거고, 팔렸으니까 제품이 나갔으니까 소멸됐죠.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있으니까 소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원가 행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행실이 참 어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실이 변동되는 원가가 있고 고정되는 원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업도 증감, 여기서 조업도라는 거는 생산량이나 작업시간이에요. 변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해요.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예를 들면 재료비, 자, 빵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간다. 밀가루나 재료 등이 2개 만들면 200원, 3개 만들면 300원, 4개 만들면 400원. 이런 식으로 하나당 100원씩 들어가요. 이건 변하죠? 변동비예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단가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 만들 때 100원, 2개 만들 때 200원, 3개 만들 때 300원이니까 단가는 똑같이 100원씩 들어가죠? 노비도 생산을 많이 하면 직원들이 공장 제조 종사자들이 많아야 되니까 월급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임차료 같은 거, 집세 내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 내는 거, 재산세. 자, 집세를 내는데, 임차료, 집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집세를 내는데, 제품 생산을 많이 한다고 집세 많이 내고, 생산을 조금 한다고 집세 적게 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임차료는 한 달에 얼마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정비라 그래요. 감가상각비도 1년의 감가상각이 얼마다. 뭐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그게 뭐 생산량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변동비는 총원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 100개 만들면 5,000원, 200개 만들면 만원, 300개 만들면 15,000원, 50원, 50원, 50원. 단가는 똑같아요. 변동비는. 그런데 고정비는
이렇게 체감합니다. 총원가는 일정해. 총원가는 일정해. 자, 100개 만들고 200개 만들고 300개 만들어도 6,000원, 6,000원, 6,000원 똑같은데 단위당 원가는 점점 줄어들죠. 이거는 뭐냐면 대량 생산하면 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변동비는 총원가는 이렇게 그래프로 변동이 되고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고정비는 단가가 줄어들고 변동비는 단가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가 있어요. 준변동비는 여러분들 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 요새 전기요금 많이 올랐죠? 가스요금하고. 그러면 지금은 왜냐면 환율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을 줄이고 그 나쁜 놈 그 푸틴이 전쟁 일으키고 하여튼 공산주의 놈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돼.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자들 많아요. 지금 주사파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아요. 한 절반 정도가 그 정도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아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한국의 민주당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지금 가스료와 전기료가 지금 엄청 올랐는데 가스료 전기료의 기본요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쓰는 대로 돈이 나와요. 쓰는 대로. 그러니까 변동비는 준변동비는 기본요금이 있고 쓰는 대로 나와요. 요새는 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됐지만 요새는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 가스 이런 건 기본요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스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근데 이 저 변동비는 그러니까 전기료, 가스료 같은 거. 그다음에 준고정비는 이건 고정이 돼 있는데 일정 조업도 범위는 고정비와 같이 일정한 원가이나 조업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가 총액이 일정해요. 생산관리자의 급여, 이게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알죠?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런 뭐 그 저기 북한 요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막 그냥 그러고 참 국민들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개성공단의 그 참 생산을 지금 중지시켜 버렸죠. 언제 나쁜 짓을 할지 몰라요. 이 공산국가에 투자하는 사람은 다 망해버려요. 다 투자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생산관리자의 급여가 뭐냐면 개성공단에 공장을 하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생산을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공장이 너무 이제 잘 되니까 공장을 하나 더 증사를 했어. 공장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감독자, 공장장이 한 명이었는데 공장을 하나 옆에서 더 지었어요. 그러면 공장장 한 명 더 채용해야 돼.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사람 월급은 똑같거든요. 계속 고정비로 나가. 근데 갑자기 한 사람 더 채용한 거예요. 공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두 배로 빵 뛰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것도 공장이 하나 있으면 하나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다 그릴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응? 이거 하고 파워포인트. 제가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고정비는 했고요. 바로 이거예요. 준변동비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고정비예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하는 대로 증가돼요. 이게 준변동비고 준고정원가는 일정 구간은 고정비나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재래비, 농업비, 경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책으로 하던 거니까 요건 책으로 일단 해줄게요.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른 분류, 제조원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건 비제조원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요게 이제 5번이 추적 가능성,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특정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추적이 가능한 원가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때 단팥빵하고 크림빵을 만든다. 단팥빵을 만드는데 단팥을 사오면 그건 단팥빵에만 들어가요. 크림을 사오면 크림빵에만 들어가. 그게 직접비야. 밀가루 같은 것도 직접비예요. 근데 간접비는 뭐냐? 빵 만들 때 그 저기 뭐 전기나 가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디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제품에다 배부를 해줘야 돼.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비는 직접 관련이 있어요. 추적이 가능한 원가예요. 단팥을 사왔다라면 이건 단팥빵의 원가다. 크림을 사왔으면 크림빵의 원가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죠. 직접비, 간접비. 앞으로 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른 거. 기회원가.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원가 요소를 차선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 여기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녁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계를 배우느냐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녁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느냐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에서 저녁에 해갖고 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최선의 선택은 지금 회계 배우는 거고 차선의 선택은 아르바이트인데 그 최선의 선택 회계 배우는 것 때문에 포기한 차선의 선택 그거 50만 원 아르바이트 비용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원가.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땅에 파묻힌 원가다. 매몰됐다.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기계를 사왔는데 기계를 쓰다 이제 중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를 고쳐서 팔든가 그냥 팔든가 결정하는 데에 이 옛날에 사왔던 원가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해서 팔면 돈은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냥 팔면 돈을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지 과거에 사왔던 원가가 얼마다? 그거는 파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매몰원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차액원가는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 대안에서 그러니까 A안과 B안의 차액이에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B가 이제 관련이 있는 원가 관련이 없는 원가. 이거 그림이 안 나와 있네.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경비라 그래요. 제조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경비. 제조간접비라 그래요. 이거 합친게. 제조원가는 직접 원가에다가 직접 원가 요거 3개 더한 거에다가 제조간접비 요거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비에다 전환원가, 가공원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뭐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경비, 요거 간접 재료비,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 요게 전환원가예요. 여러분들 밥할 때 여러분 밥할 때 쌀은 직접 재료비예요. 쌀은 직접 재료비고 밥할 때 쌀 빼고 나머지는 다 전환원가예요. 가공원가예요. 밥하게 되면 그 밥통에다 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뭐 물도 집어넣으니까 수도요금 이런 거 다 전환원가예요. 그 다음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바로 요 직접자 붙은 거 직접 제조경비까지도 다 더해요. 근데 직접 제조경비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외주에서 가공해오는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환원가는 직접 농업비에다가 제조간접비 요거 직접 농업비 요 하여튼 요 밑에 거 이렇게 싹 다 전환원가예요. 가공원가 가공 만든다 이거죠. 제조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원가라고 한다. 하여튼 재래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공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준고정원가는 관련 조업들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거 맞죠? 아까 이게 계단식으로 보여줬죠? 아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관련 조업도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다가 팍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래비와 직접 농업비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 그래요. 간접원가란 특정 제품 원가 대상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쉽게 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업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 고정비 보세요. 똑같죠? 총 원가는 일정한데 단가는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보세요. 60만원, 60만원, 60만원 똑같아요. 그 뭐 생산량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똑같고, 여기 그 생산량이 여기 늘어났어요. 10,000개, 20,000개, 30,000개 늘어났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단가는 요거 나누니까 60원, 30원, 20원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변동비는 이렇게 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단위당 원가는 체감한다, 감소한다.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것은, 원가 회계는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 있죠? 라면을 얼마에 팔을 건지 알려면 그 만든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거 가지고 판매 가격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도 계산하니까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원가 통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를 좀 줄이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라면을 생산하려니까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푸틴 이상한 아저씨하고, 아저씨도 아니지, 푸틴 고놈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곡물이 수출이 안 되니까 곡물값이 엄청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쌀은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근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의 다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뭐 30%밖에 20몇 %밖에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 같은 경우 수입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밀가루 값이 올라서 지금 밥값이, 분식값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거 안 되겠다, 라면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라면 하나당 과거에 이거 700원씩 받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1,000원씩 받아야 되겠다, 1,500원씩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줘요. 생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물건값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많이 올라서 손해 볼 것 같으면 일단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는요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투자자, 그 다음에 주주,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주죠.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세무관서, 외부의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예요. 여기 재무회계 외부 보고 목적이고 이거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4번이 틀렸죠.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제조간접비, 가공비가 되는 거 맞습니다. 모든 농업비를 포함한다, 이게 틀렸죠. 농업비 중에 직접 농업비는 제조간접비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변동비만 포함된다. 변동비, 고정비는 제조간접비에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거예요. 변동비, 고정비는 제조간접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가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이건 직접 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가 중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해요. 직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게 제공품, 직접 재료비 증가하면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는 이런 거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재료비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합니다. 다음에 기초원가이면서 가공비에 해당하는 거.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인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공비니까 이 직접 농업비가 기초원가이면서 가공비에 해당되죠. 자, 이거는 제가 이 프린트를 해오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당됐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이고 전환원가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프린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원가 속에 제조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예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바로 요거 단기 총 제조비용 60만 원이라는 것은, 자,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걸 다 합친 거거든요. 요거 세 개. 그럼 합친 거니까 여기 요거 합친 금액에서 여기 직접 원가 요거를 빼면 30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30만 원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접 원가, 기본 원가. 자, 이게 지금 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가 직접 원가예요. 이걸 빼면 제조간접비가 나오죠. 가공비는 요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나머지는 나중에 풀어도 되고요. 자, 공장의 전기요금 고지서 내용이다. 원가 행태상 분류로 옳은 것은 기본요금이 있어요. 사용량과 무관하고 쓰는 대로 나와. 이게 뭘까요? 준변동원가죠. 4번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준변동원가. 여기서 준변동원가. 기본요금이 여기까지는 기본요금이고 쓰는 대로 나오는 거. 이거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통신요금. 통신요금은 요새 뭐 요금제도가 하도 다양하니까 요 세 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이거는 고정원가는 계단식인데 생산관리자의 급여, 난방비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음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로 부적합한 것은,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 조업도라는 건 그 작업 시간이나 생산량을 말해요. 조업. 이 일을 한 거를 조업이라 그래요. 100, 500, 1000인데 시간은 늘어났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작업하는데 늘어나면 부적합한 것은 이거는 똑같이 들어갔죠. 돈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산세, 세금은 이 생산량하고 작업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감가상각비도 관계없고 임차료도 관계없어요. 근데 전기요금은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 전기 많이 쓰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아, 선생님, 감가상각비도 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감가상각비는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정액법은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생산량하고는 작업시간하고 생산량하고는 관계없어요. 조업도는 작업시간이나 생산량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다음 원가 중 제조 과정에서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것. 추적 가능성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말합니다. 어느 제품에 하는지, 예를 들어 동태찌개와 김치찌개를 생산한다면 동태 사오면 동태찌개, 김치 사오면 김치찌개에 들어가죠. 자,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은, 원가 행태는 고정비와 변동비죠. 이렇게 변하는 거는 변동비, 일정한 거는 고정비. 원가 행태 일정한 조업도가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구간이 달라지면 총원가가 달라지는 원가.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달라진다. 준고정원가죠. 관련 조업대 내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리는 것은, 자, 이거는 아까 변동비 고정비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고정비는 총액은 일정한데 단가는 체감하고, 변동비는 이렇게 총원가는 변하는데 단가는 일정하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총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변동원가는 증가하죠. 총원가는. 총 고정원가는 증가한다. 아니죠.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죠. 2번이 틀렸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일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 만들 때 100원, 두 개 만들 때 200원, 세 개 만들 때 300원 하면 그냥 단가는 100원씩이에요. 단위당 고정비는 변동한다. 단위당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면 단가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맞죠. 이게 2번이 틀렸죠. 이게 이제 그만 풀어도 돼요. 이건 그만 풀어도 되고,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자, 요거예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집계를 합니다. 제공품이란 건 현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간접비는 간접비 계정에다 이렇게 모아요. 그랬다가 이제 제품에다 배부하기 때문에 이 제공품에다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든 원가를 제품 계정에다 보내줘요. 그 중에서 팔린 건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액과 판관비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하고 월차순이익해서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비가 있고요, 농업비가 있는데 이거로 설명하면,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료비는 전원리월에다가 이거 원재료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료 재료. 재료는 이달에 매입한 거에다가 전월에서 넘어온 거 더하고 월말에 남은 걸 빼고 그러면 당월 소비액이 나와요. 그럼 당월 소비액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이렇게 제공품, 제조관비로 나눠집니다. 이 분개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이거 다 분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아까 저기 결산정리사항에서 전표 추가 버튼 눌렀잖아요. 그럼 이 분개가 다 자동으로 됐어요. 거기 안에. 증명을 해줄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오해했었죠? 오해. 자, 오해 보여드릴게요. 3205에 아까 여기 결산재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버튼 눌렀잖아요. 그럼 여기 12월 31일 분계, 여기 보세요. 원재료비, 원재료,
원재료에서 원재료비로 갔다가 원재료비가 제공품으로 갔다가 급여 이런 것들이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공품으로 이런 비용들이 500번대가 다 갔다가 그 다음에 제공금에서 제품 가고 제품에서 매출원가 가고 이 분계가요 자동으로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분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나 알아두세요. 소비액 구하는 거. 이달에 쓴 거 얼마냐. 원가 계산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밀가루가 쌌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밀가루 값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해봐요. 그 제품 원가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계산합니다. 매달. 그 다음에 농업인은 자 월급을 이달에 줬어요. 근데 안 준 게 있어요. 이 농업인은 보통 미지급 농업이에요. 여러분 회사 근무할 때 월급 미리 줍니까? 여러분들 월급 미리 드릴게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 회사 봤습니까? 아마 손흥민이 같으면은 미리 줄 거예요. 손흥민이는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손흥민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월급을 먼저 주는 선급이지 나머지 사람은 다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지급 농업인은 아니지만 이걸 미지급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부채잖아.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 전월이월이고 이쪽이 차월이월이다. 이게 미지급 이게 부채는 아니에요. 농업인은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이달에 안 준 월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달에 준 거에다가 이달에 안 준 거를 더해가지고 더한 요 금액에서 지난달에 안 준 월급을 이번 달에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빼면 이달 소비액이 나와요. 그래서 농업인은 거의 다 미지급이 많다. 그래서 부채로 생각해서 대변의 전월리월, 차월리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져요. 근데 이게 부채 계정은 아니에요. 원가 계정이지만 농업인은 대부분 다 미지급이 많기 때문에 이달 미지급 더하고 전월 미지급 빼서 이렇게 구한다. 요 분계 하실 필요 없어요. 공식 나와 있죠? 농업미지급액이다. 전월 미지급 빼고 당월 미지급 더하고 이건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요 소비액에서 요거 더해갖고 요거 빼면 요거 나온다. 이게 그 소리예요. 농업이 지급액 구하는 거는 요 T자만 외우시면 돼요. T자만. 그러면 이 공식이 자동으로 해결돼요. 자, 근데 경비는요. 이 대부분 선급 경비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그럼 이번에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면 내년 것까지 가입한다고. 그럼 내년 것까지 가입해야 자동차 보험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선급 경비가 많아요. 물론 미지급도 있어요. 미지급은 아까처럼 미지급으로 하면 대변의 전월 2월, 차월 2월. 아까 여기 농업위에서 했죠? 전월 미지급 빼고 당월 미지급 더하고. 근데 이거 선급 제조경비라고 생각하면 선급은 전월 2월, 이쪽이 차월 2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먼저 준 거는 이달 걸 준 거예요. 당월 지급액에다가 지난달에 먼저 준 걸 더하고 이달에 먼저 준 거는 빼고 그 다음 미지급은 아까 위하고 똑같이 이렇게 미지급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럼 소비액 구하죠. 이렇게 나와요. 이 분계는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요 제공품에다 보내줘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직접 경비예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거, 제품 제조 원가 완성이 됐으면 제품이라 그래요. 이걸 일종의 상품하고 똑같아요. 만들면 제품, 사오면 상품.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제품 중에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가죠. 제조원가 명세서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재료비는 기초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료 재고액을 빼요. 그러면 이 재료 소비액이 나와요. 이거 더하면 7만원, 이거 빼니까 6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농업비는 뭐 급여도 있고 퇴직급여도 있고 더하니까 5만원 나와요.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농업비, 경비거든요. 경비에 뭐 전력비, 감가승각비, 외부에서 가공해오는 외주가공비, 포장비 이런 거 더해서 13,000원.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하니까 11만 12만 3천 원. 이게 단기 총제조 비용이에요. 총제조 비용은 이번 달 이걸 당기라고 해도 되고요. 당월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원가액에선 당월, 단기 다 혼동했어요. 월초재료, 월말재료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럼 요 세 개 더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초제공금, 지난달에 만들다 넘어온 거. 예를 들면 지난달에 그 빵을 반죽해 놓고 숙성시키고 아직 만들지 않은 건 이번 달에 넘어왔어. 그럼 이번 달에 빵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 가지고 합계해서 이번 달 말일날 딱 되면 빵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일날 이렇게 숙성시키려고 이렇게 숙성 중에 있는 거 덜 만들고 다음 달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기말제공은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달에 만든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그래서 농업이 경비는 제조 공장에 사용한 것만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500번대로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서 500번대만 입력한 게 공장에 쓰는 거예요. 제조부, 생산 이런 거. 판매부 본사에는 800번대 손익계산서 표시하죠. 타계정 대책은 제품을 뭐 기부금으로 줬다든가 그러면 적용할 타계정으로 했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점 제조원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기초제품과 기말제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자, 뭐 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이 광고선전비는 원가가 아니죠. 제조원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부는 800원 되고, 마케팅도 800원 되고, 이것도 800원 되고, 공장에 차량 운반고 이거는 원가에 들어가야죠.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이 공식을 이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농업이 제조관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공부 더 한 다음에 하세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큰 경우, 단기총 제조원가가 설명증 맞는 것은, 자, 요거는 제가 이 그림 그려드린 거를 봐야 돼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요거예요. 차변 금액, 월초를 제외한 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완성품 원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거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요거 끄고 어디 갔냐? 이제 끝났는데요. 자, 이제 요게 단기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보다 큰 경우, 요게 더 커요. 요게 더 크고 요거보다 요게 더 크다면은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도 돼요.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이거 설명하려면 요거 숫자를 이제 넣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 프린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요거 원가에게 요 프린트 이거 해서 준비하세요. 수업 시간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출석 체크 지금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